가지. 예. 어제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또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을 이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근데 출국 금지 해제 때 법무부 장관이 아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에 대해서 별별 얘기들을 뭐 계속 하시네요. 그런데 예. 뭐 마음대로 해보라고 저는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마디로 실력 없는 정치 특검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특검을 할 테면 해보라 라고 말씀드려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명현이라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뭐냐면 출국 금지를 3월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해제한 것이 무슨 범죄다. 예. 라고 주장해요. 예. 저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좋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네. 그때 기억하시지만 제가 대통령과 크게 갈등을 공개적으로 빚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종섭 귀국시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을 리는 만무하죠.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12월에 장관을 퇴임하기 직전에 그때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저는 출국금지를 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이분들 얘기에 따르면 전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네. 저는 해제에는 관여 없고요. 그런데 제가 피의자라고요? 그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게다가 본인들이 직접 얘기도 못해요.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에 슬쩍 못 지주고 한번 쓰게 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물러나는 거. 어제도 그렇게 하던데 저에 대해서 늘 고발하는 사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민주당의 편에 서서 늘 하는 쪽이죠. 시민단체인데 약간 시민단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무고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수십여 번 이분들한테 고발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소환 통보도 받은 바 없어요. 그만큼 막 던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구잡이로 고발한다고 해서 입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예. 당초 그러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특검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저는 오히려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특검을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초반에 특검을 하니 많이 그렇죠. 하면서 특검법 가지고 여야가 협의했을 때요. 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자 대신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라고 예. 주장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저를 상대로 그냥 최상병 특검 사건의 피의자도 주장한다? 그냥 흠집내기로 정치적으로 어그로 끄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놓고 저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저는 잘한 사람 아닌가요? 뭔가 다 모순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는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좀 나온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수사한 지 100일 되도록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가 없으니까 엉뚱하게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허접한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과거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가지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지적을 하셨고 요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직접 페이스북을 찾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친구한테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좀 자료 화면으로 띄우면서 보여드릴 텐데 보니까 본인이 직접 글 쓴다기보다는 뭐 어떤 글이 올라오면은 그걸 좀 퍼나르는 형태로 본인도 그거와 같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보기에도 좀 어느 한쪽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인 것 같아서 수사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를, 저게 특검으로 임명된 이전이면 그나마 또 모르겠습니다. 저거 특검으로 일할 당시에 올린 거예요. 일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수사하는 사람이? 그건 내심을 드러내고 편향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특검이 새 특검 다 그런데요. 민주당들끼리만 정한 특검이잖아요. 민주당, 조국당 이렇게 정한 예. 거잖아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 눈 의식해서 그래도 보이기에도 좀 중립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명현 특검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편향적인 수사를 할 만한 사람들만 특검을 뽑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현 특검 이번에 말씀하신 분 보면 이분 80, 90년대 말에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회창 후보 등 겨냥했던 군검 병무비 합수부 김대엽 예, 있었죠. 정통 사건이요? 그렇죠. 그때 합수부에서 군 법무관으로서 민간인 김대엽 씨, 사기꾼이라는 그 김대엽 네. 씨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미 강하게 보였던 분이에요. 과거 이력이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특검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공유하는 등 정치 편향성을 감추지 않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공유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있죠. 이미 가짜로 판명난. 예. 그것도 진짜인 것처럼 공유했어요. 아, 그런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까지도 이상한 것이죠. 그거를 지금 공유한다? 그럼 저런 사람들이 내는 수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명현 특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했던 사람이에요. 네. 도대체 그거 왜 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죠? 그냥 외국에서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정말 우리 교계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말고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복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은 돈대로 가져 쓴다면서요. 저 이참에 이런 말씀도 예산 국민 그렇죠. 세금인데 이런 네.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이명현 특검, 뭐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닌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계엄 당일날 홍철기 수석이랑 통화를 했었다 이런 걸 언플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부재중 통화였거든요. 네. 부재중 통화도 통합니까? 그걸 나게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저는 뭐냐면 태생적으로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런 야심가들 한 자리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요? 예, 구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네. 특검과 특검보로 근무한 사람은 그 특검이 있었던 해당 정권기간 또는 특검 재판이 종결된 후 몇 년, 3년, 5년 이렇게요. 이렇게 공직을 맡거나 선출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권력에 잘 보이고 아첨해서 권력의 입맛에 들게 행동해서 그걸 가지고 다음 자리를 노리는 상황들이에요. 벌써부터 이 특검 중에 몇몇 분은 감사원장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돈 세게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 특검법에 이상한 조항 하나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뭐냐 하면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에요. 파견 검사들만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들어와 있던 변호사들은 그냥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특검들은 그러니까 예. 여기서 폼만 잡고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공소유지는 파견 검사들이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 나가서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뜻입니다. 네. 나가서 공직을 맡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권과 확실히 정권의 이쁨을 받는 거라는 그 공인을 받은 거잖아요. 특검을 이렇게 임명받은 건 특히. 특검 이력으로 다른 사건을 그렇죠. 수임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벌겠다.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런 과거에도 특검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사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법에 규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이거는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 특검을 한 이후 특검 재판이 끝난 이후 3년 내지 5년 동안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임 제한을 해야 한다. 수임 제한.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몇 년 동안 아예 개업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역할이 지금 특검에게 그 기준이 적용돼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인 이 영향이라든가 악영향이 크잖아요. 네. 저는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제언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특검 수사 때 이제 파견검사로 가셔가지고 특검 수사로 또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세계 특검 수사를 다 보시면서 뭐가 가장 좀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태생적으로요. 예. 태생적으로 민주당들끼리만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자기 편인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셋 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 놨었을 때 결과는 역시 무리하고 지지층에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조은석 특검에서 저는 피해자라면서요. 근데 저를 왜 그렇게까지 불러야 되죠? 네. 저는 다 얘기했잖아요. 책도 쓰셨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가지고 흠집 내고 그리고 보수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명현 특검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기 자체가. 저는 출금을 한때 법무부 장관인데 출금을 해제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로 한다? 소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조은석 특검은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를 국익을 손상시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명현 특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대 대형 교회이고 대단히 존경받는, 저도 대단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용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 정도 했었으면 무슨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기 지지층에. 그리고 민중기 특검 결국 사고가 났죠. 결국 양평에 그 공무원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셨죠. 네.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은 게다가 수사기간이 대단히 길고 그것도 연장해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500억 들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 500억 다 뭐에 쓰는 겁니까? 하나하나 먼저 찬찬히 보죠. 뭘 했죠, 이 사람들이? 특검 수사가요.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조은석 특검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백서 쓰고 있다면서요. 그건 자기 홍보 책자예요. 뭘 밝혀냈죠? 그냥 계속 시끄럽게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명현 특검은 뭘 밝혀냈습니까? 대통령이 경로한 거? 그거 몰랐습니까? 자,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요? 결국은 이렇게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민중기 특검이 밝혀내고 기소하는 것들 중에 김건희란 이름이 아예 안 들어있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수백억 들여다 과거 특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입니다. 과거 특검 몇십억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100억 단위예요.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문제라기보다는 뭘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 저는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특검 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저는 그 면에서 충분히 떳떳하게 할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특검으로는 진실 규명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하실 겁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